네,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화요일 날 찐시장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어인베스트먼트 하창봉입니다. 날씨가 잠깐 황사비가 좀 내렸었는데 아침에 차를 보니까 누런 먼지가 좀 쌓여 있더라고요. 요즘 좀 건강 관리 좀 많이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도 아마 잠깐 운동하고 오신 분이 또 목이 좀 칼칼하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참 우리가 이런 것까지 걱정하면서 살아야 될 정도로 회복 공기질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정시 이야기 오늘은 우리 또 주식하면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희 한 3주 만에 뵙습니다. 3주에 제 꿈에 나오셨습니다. 저번 주에. 로또 샀어요? 예, 못 샀습니다. 아, 별로 안 좋은 꿈이었구나. 아닙니다. 저 원래 로또를 안 삽니다. 아, 그래? 아예 안 삽니다. 인생이 로또시구나. 아닙니다. 그냥 혹시 하도 안 돼가지고 안 삽니다. 꿈에 뭐 안 좋은 거였어요? 아닙니다. 그냥 로또를 안 살 정도면은 소주 한잔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럼 기분 뭐 좋게. 기분 좋은 소주였어요? 기분 좋게. 깡소주 기분 마신 좋게. 건 아니고. 전혀 맛있는 거예요. 그럼 저도 이제 지난주 오프였고 네. 지지난주에 혼자 했고 네네네. 그럼 3주 만에 우리 3주 만에 뵙는 뵙는 거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좀 컨디션이 어때요? 시장 컨디션이? 사실은 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시장 지수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갈피를 잡기가 힘든 장이에요 지금. 갈피를. 갈피가 뭐냐면 이 개별주 단도 굉장히 화려하게 움직이지만 오늘 포스코 땡땡 붙은 종목들 잘못 잡았으면은 아시죠? 한 20% 물렸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는 나는 포모가 싫어요 하고 쫓아잡으면 정말로 계좌상에 불벼락을 맞는 거고, 그리고 좀 괜찮은 것들을 찾아 하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 혹은 기다리다 마는 거, 대표적인 게 소부장이 되겠죠. 반도체 소부장. 예, 그래서 지금 물론 뭐 오늘 시장도 재밌게 봤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럴 때 항상 필요한 건 저는 중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하시는 일이 고객 자산 관리잖아요. 네. 그럼 3주 동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회전이 안 됐겠네요. 회전 막 별로 왜냐면 안 됐죠. 혼자 하시는 분은 네. 그냥 보이면 감각적으로 사고 팔고 할 수 있지만은 그렇죠. 이제 고객과 함께하는 시간에는 네네. 또 뭐 이걸 사야 되는 이유도 말할 수가 있고, 그렇죠. 예. 또 팔면 팔아야 되는 이유도 있을 거고. 사실은 저는 거의 똑같았는데 물론 매매는 조금씩 했는데 수익도 난 것도 있고 일부 손실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수익이 난 것들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수익이 나도. 이게 약간 예를 들어서 어제 원전이 참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또 확 빠져버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제 예를 들어서 원전도 이제 어제 뭐 뉴스가 있긴 있었습니다. 미국이랑 관계를 풀 수 있다 이런 거 나왔는데 그거 그렇게 꽤 좋은 뉴스였거든요. 네, 웨스팅하우스와의 맞습니다. 예, 분쟁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원전을 눌러왔었는데 그게 실타래가 잘 풀릴 것 같다. 어때 물론 뭐 기사상의 오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어제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돌아갔고 원전 관련주 오랜만에 첫 양봉이었잖아요. 어제 제가 왜 이렇게 운을 띄냐면 어제 기준으로는 주식을 가져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종가까지 들고 갔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저도 이제 시청자들한테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첫 양봉이 뜬 걸 장중에 윗꼬리가 달리지 않고 종가까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끝까지 양봉으로 채웠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시장 참여자들은 오케이 확신을 갖는 겁니다. 비록 어제 이제 뭐 뉴스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럼 종가까지 올랐으니까 어찌됐든 웬만하면 다 저 꽉 찬 양봉이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바로 빠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도 빠지는데 심하게 빠졌죠. 웬만한 종목들은 어제 양봉을 덮은 음봉이 나왔습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가 5% 7% 올랐을 때는 우와 했다가 당연한 말은 사실 우리 주식이라는 게 뭐 추정 매매도 있고 그렇죠. 양봉형 오버나잇이 맞는 네네네. 거죠. 가져가는 오늘 또 6%. 그러니까 첫 양봉에 종가까지 꽉 찬 양봉. 네. 그리고 다른 그 업종 내에서 다른 종목들도 웬만한 거 다 빨갛게 물들었고 그건 오버나잇이 맞거든요. 근데 저는 못 샀습니다 어제. 네. 못 산 이유가 일단 시가로 넘어갔었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내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갭상승이 나와서 어제 기준으로 갭상승 나와서 쫙 쳐야지 내가 원전이라는 업종을 들어가서 한 수익을 냈다라고 할 수 있을 건데
종목들 보니까는 다른 것들도 연속성이 너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삐딱하게 쳐다보지 안 했죠. 그러니까는 어제 오후에 봤을 때 할 걸 살 걸 이제 하다가 오늘 입장에서는 다행히 안 했구나. 제 입장에서는 네. 물론 들고 있는 분들 화가 날 텐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좋은 장과 나쁜 장은요. 계속 저희 대표님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 그 양봉이 나오고 한 번 그 종목이 그 섹터가 뜨게 되면 마치 AI가 저저번 달처럼 계속 떴던 것처럼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좋은 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요 며칠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요 며칠입니까? 요 아니면 며칠 정도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한 같아요. 일주일 정도. 네네. 그래서 딱히 기다려야 되는데 어디서 내가 길목을 잡고 기다릴까라는 것도 저도 고민이고요. 예. 그리고 그게 아까, 이제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장에 대한 컨디션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예. 예. 컨디션이 이제 쉽게 말해서 오늘 장에서 화장품 관련주나 네. 뭐 중국 관련주 올랐다 한들 네. 가장 기본적으로 놓고 보면 이거는 가져가고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가져가지만은 그렇죠. 또 그건 내일 열려봐야 되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오늘 첫 번째 지수 잡은 게 네. 지수 흐름 쉬어가는가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지수는 조금 쉴 수 있습니다. 지수 이제 절대 주가 지수의 흐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종가가 2,571포인트, 그러니까 4포인트 빠졌어요. 거래소는. 차트를 같이 띄울까요? 네네. 제 거 띄울까요? 뭐 제 거 띄울까요? 잠시만. 제가 띄우겠습니다. 그래도 보는 차트가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잠시만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뭐 솔직히 이 정도까지 돼 있으면은 뭐 누가 뭐 소위 이제 걱정을 하겠습니까? 이 정도면은 부담 없는 거죠.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있습니다. 제가 사실 다른 전문가님들 네. 이렇게 차트를 가끔 보는데 네. 혹시 음봉은 색깔을 채우고 네. 양봉은 빈 색깔을 안 채운 이유가 있습니까? 요거는 저기 기본 세팅이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 예. 이건 채울 수는 있죠. 예, 그건 바꿀 수 있어. 세팅 바꾸면 돼요. 기본 값이어서 그런 거예요. 네. 디폴트 값입니다. 예. 제가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이걸 이제 기본 값에서 쓰시는 분도 있고 네네. 가끔 보면 의도적으로 저렇게 양봉을 비워놓으시는. 네, 양봉을 비우고 음봉을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었어요. 네네. 그분이 되게 턴업 트레이드 고수분인데 그러더라고요. 저게 양봉을 채웠을 때하고 안 채웠을 때 그 심리는 느낌이 좀 다르대요. 그러니까 그럴 수 상승에는 있을 것 조금 둔감하게 반응해서 끌고 가고 하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파란색은 강조를 해서 주가가 빠졌을 경우에는 이제 빠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 공감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긴 저는 한데. 그거 생각하고 넣은 줄 알았어요. 아유. 몇 프로 샜네. 아닙니다. 예. 공감하고요. 그냥 기술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코스피 지수가 200일선을 뚫어가지고 꾸준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장중에 살짝 오늘 흔들리긴 했었어요. 흔들리긴 했지만은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상승 흐름세는 꾸준하게 가고 있다라고 다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네. 배운 대로 뭐 네,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도 이게 지금 저희 분봉인 줄 알았어요. 그죠? 네, 뭐 가장 강력하게 들어가요. 강력하게 꾸준히 가고 있으니까 이런 추세에서는요. 뭔가 조정을 끝을 예단하면 안 됩니다. 원래. 네. 그냥 추세가 깨느냐 안 깨느냐. 깨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잠깐 제가 하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옆으로 누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행복. 예. 횡보를 하고 거기서 깨지는 순간이 그때 조정이거든요. 그러면 투자자분들이 행보를 할지 안 할지는 이제 이게 지수를 코스피를 보고 분석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코스닥이 낫습니까? 지금은 투자자분께서 어떤 섹터를 많이 매매하느냐에 따라서 코스피, 코스닥이 다를 것 같고요. 그죠? 근데 아직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대형주 단을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중소형주 많이 매매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정 부분 횡보하다가 깼을 때가 드디어 깼다라고 얘기를 할 수 하는 거니까 지금은 절대 뭔가 이제 조정 예를 들어서 990포인트가 고점이다. 950포인트 고점이다. 이런 거를 기술적으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추세 추종은요. 그냥 갈 때까지 꾸준하게 보는 겁니다. 근데 저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숫자 2번 적힌 것처럼 네네. 작년 2월 초순입니까? 그렇죠. 예. 2월 초중순처럼 그러니까 1월 말부터 쭉 올라오다가 네네. 저렇게 이제 개걸음이죠, 개걸음. 그렇죠.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네. 횡보하다가 거기서 종가상 5일선을 크게 이탈한다라든지. 크게 이탈. 예.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2차전지든 소부장이든 그때 주도를 했던 섹터의
대장주가 한번 10% 이상 크게 밀릴 겁니다. 그러면 배터리 이야기. 예, 배터리일 수도 있고요. 뭐 며칠 후일 수도 있으니까 뭐가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크게 밀릴 거니까는 그때는 아마도 코스닥이 종가까지 음봉이 크게 나오면서 이탈을 하겠죠. 근데 아직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처음 오프닝이 네. 장의 컨디션도 조금 좀 그런 것 같고 네. 지수는 보니까 지금 행보하지 않고 네, 막상 이 사잔이 그렇고 맞아요. 들고 있자니 왠지 잔고가 좀 빠지는 것 맞아요. 같고 좀 살짝 한 2, 3일 밀렸습니다. 그죠? 잔고들이. 지수는 분명 올라간 네. 것 같은데 거기서는 왜 그러냐면은 그럼 투자자들이 좀 포지션을 줄이는 게 낫는지 이걸 한번 보시죠. 제가 오늘자를 잠시만요. 띄워볼게요. 왜 바로 안 뜨지? 322 안 돼. 준비하시는 동안 혼자 네. 다 하셨구나. 이게 거래대금으로 오늘 서팅을 해볼까요? 오늘 코스닥이 혹시 전체 확대가 좀 되나요? 요거 확대 잠시만요. 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예. 그럼 제가 예. 불러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좀 오랜만에 켜보니까는 지금 보시죠. 지금 코스닥 거래대금이요. 오늘 16조 나왔거든요, 대표님. 요새 증권주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생각이 나.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혼자 할 때 말씀드리긴 네. 했는데 16조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전체 코스닥이 16조고요. 코스피는요 13조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대금 뒤집힌 지가 꽤 됐습니다. 네, 꽤 됐죠. 예, 꽤 됐고요. 근데 시장이 이렇게 조금은 살짝 누울락만 했음에 불구하고 16조가 나오는데 그거를 채운 게 거래량을 채운 게 예전에는 지지난주까지는 에코프로라든지 네. 에코프로 BM이었는데 오늘 보시면 포스코 DX가 채웠어요. 거래대금 1등입니다. 지금 1조 나왔습니다. 1조. 삼성전자보다 많았겠네요. 삼성전자가 오늘 8,700억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포스코 DX가 1조 나왔고 에코프로가 7,800억. 오늘 좀 변동성이 컸죠. 예, 예. 그 LNF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LNF는 아침에 좀 치고 달렸고. 치고 하다 또 밀렸죠. 네네. 그러면 지금 뭐냐면은 대부분의 시장 거래대금은 지금 여기 합치면 1조 7천 하면 코스닥 오늘 16조 중에서 한 4조 5조는 여기서 노는 겁니다. 역시나 배터리네. 예, 5개 안에서. 포스코 DX는 또 포스코 포모니까는 또 다를 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노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잔고가 빠지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안 놀면은. 저 주인공에 있는 종목들도 네. 뭐 시세가 물론 많이 움직인 것도 있지만 네네. 이제 저 밑에 내려 보니까 네. 파란색이 많네. 아니 아까 그 화면에서. 네, 잠깐만 제가 이게 오른쪽에 안 보이신다 그래서 그러시구나. 왼쪽으로 좀 당겨서 할게요. 그러니까 그나마 윗돈에 있는 애들은 포스코 MT액이 마이너스 1.8% 빼고 나면 박셀바이오까지 마이너스인데 저기 밑에 내려가니까 이제 파란 게 많네요. 네. 한 번만 더 내려버리면. 네, 이게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구조고요.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에코프로만 갈 때 한 2, 3주 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다른 거에 수급을 빨아들이고 갔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또 소외됐었는데 지금은 포스코 그룹주들이 포모가 된 거예요. 지금 어제 오늘 이틀 정도는.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생각, 적어도 거래를 많이 하는 분들의 생각 같은 경우는 네. 센 데서 치고받고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거고 대부분의 나머지 그런 매매를 하지 않은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일부에 소외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은 코스닥이 앞으로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왜냐면은 지금 코스닥 거래대금이 늘어난 계기는 저는 2차 전지의 상승이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상승 종목을 보면 원래 에코프로야 뭐 2시 전후에 변동성이 되게 좋았어요. 네네. 되게 좋았는데 저기 이제 상승 종목 중에서 대부분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그렇죠. 아니면은 또 TSI, 네. 유일에너테크 그리고 오늘 시간에서 아마 삼자배정 이야기 나온 게 CIS 같은데 CIS. 이런 종목들은 사실 투자분들이 막상 지금 저런 차트에서는 적극적으로 매매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이게 보세요, 대표님. 이게 지금 CIS 차트 한번 볼까요? 지금 차트의 정석으로 얘기를 한번 할게요. 200일선을 강하게 뚫었습니다. 언제냐면 3월 29일 날 뚫어서 나갔고요. 여기서 한번 치고다가 200일선 조정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 치고 갈 땐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환호를 합니다. 그렇죠. 예, 환호를 하는데
이 조정받을 때 이게 며칠이 아니고요. 거의 3주입니다, 대표님. 3주고 네. 고점 대비해서 한 30% 이상 조정을 보인 것 같아요. 정확하십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이 조정을 받을 때 그냥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7만 원에 30% 조정받으면 2만 원이 거의 5만 원대잖아요, 대표님.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 30% 조정받으면 지수 박살나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개별주들은 이 정도의 조정은 기본이거든요, 항상 보면. 근데 일반 투자자 분들께서 이런 그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얼마큼 내가 감내 가능한가. 그리고 이런 종목들의 특성상 뭔가 내용 자체가 굉장히 섹시하진 않습니다, 사실은요. 네. 일종의 테마성은 좀 아니더라도 그때의 트렌드성으로 CIS도 뭔가 이것저것 엮였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전국공정 들어갈 수도 있고 모두 다 엮여가지고 이런 폭발적인 거래량이 3월 29일 날 나오면서 크게 뚫었는데 그 이후에 아 이게 드디어 가나 봐 이런 게 아니고 이때 트렌드를 뚫었다가 한 3주 동안 조정을 이렇게 세게 받아버리고 여기서 올라오다 치면은 여기서 누가 이제 뭐 힘을 내서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2000년 장비 쪽 있잖아요. 오늘 그나마 좋았던 2000년 장비 쪽입니다, 사실은. 네. 그랬는데 장비에 대한 생각은요. 사실은 여태까지 최근 2년 동안은 굉장히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 장비주 뭐 사실 워낙 그 윤석열 FNC가 너무 근데 그렇죠. 윤석이 사실은 장비로 날아간 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같이 네. 간 거죠. 그냥.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어느 정도는 시장에 뭔가에 매기가 다 쏠렸다 치니까 뺄게요, 윤석열 FNC는. 네네. 차라리 그런데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무슨 짤을 봤는데 장비주를 여러 개를 쭉 해놓고서 엠플러스라는 종목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전국 예. 노친공정이죠. 노친공정, 예. 정원공정 같이 하는데 엠플러스 LG 엔솔이에요. 엔솔 하면 엠플러스였는데 네, 네. 그때 엔솔 상장할 때 난리도 아니었죠. 네. 그런데 그 짤에 대한 그 엠플러스에 대한 그 생각이 나도 그래도 한 칼 했던 종목인데 하루짜리였나?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뭐 텔레그램 뭐 채널이 있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2000년 장비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연수성이 적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수주 산업이라 그러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도 소재 대비해서 장비 선택을 했을 때 이게 소재만 하셨던 분이 아니고 소재 하시다가 거기서 너무 올랐으니까 장비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네. 넘어왔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장비를 크게 베팅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확신이 있다 치겠습니다. 치더라도 CIS 차트 보는 것처럼 이렇게 좀 3주 동안 30%를 조정을 해버리고 이렇게 땡겨버리고 뭐 제 유상자까지 못 봤거든요, 삼자 배정은. 네, 장마철 예. 조금 나왔어요. 그럼 근데 그거 나와가지고 이렇게 시간으로 스케 쏜다.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를 얼마 못 쏘고 있어요. 왜 못 쏩니까? 응. 원익 들어와서 그런가? 아 네. 그런가요? 네. 그러면 그런 거를 그런 현기증이 날 만한 이런 그 변동성을 아. 어떻게 버틸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표님께 잘 여쭤보신 게 그거예요. 고객들이랑 호흡을 하면서 종목을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런 것들은요. 죄송하지만 제가 호흡이 안 됩니다. 그걸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공감될 것 같아서 네. 그런 거예요. 맞아요. 이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본업하시다가 오메가메 유튜브 보고 하는데 살라 그러면 올라 버렸고 네, 맞아요. 샀더니 한 3, 4일 보니까 한 빠져버리고 30분 동안 내가 집중을 해서 이거를 분석을 해서 지금 써야 된다라고 해서 한 3분 안에 의사결정을 마치고 5분한테 다다다 전화를 드려가지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거. 고객들도 마찬가지겠죠. 네. 전업 투자가 아닌 이상. 맞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거래량 붙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지금 시장이 별입니다. 그냥 거래량 붙고요. 이거 한 15% 오른다 치면 그냥 쫙 쏘는 겁니다. 그냥. 분할 매도 탁탁 하고. 예, 그리고 아니면 바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 바로 팔고. 예, 그러니까 변동성이 이러죠. 원전도 똑같아요. 어제 뭔가 그런 뭐 분석을 하는 것보다 사회 성장성을 보는 것보다 양봉 첫날이고 세게 쏘네, 괜찮네. 오늘 열어봤는데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오후로 갈수록 계속 던지는 겁니다.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냥 먼저. 어제 세게 들어오셨던 그러면 어제 들어오셨던 분들은 일종의 그런 거였죠. 사실은 원전을 원래 스터디를 하고 내가 나중에 사야지라는 것보다는 한전기술도 쏘고 그러니까 어제는 다 쐈어, 지가. 오르비텍도 쏘고 네. 다 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것도 사야지 해서 저 피코그램 작은 종목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쏘고 오케이 그럴 수 있다 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해버리면은
과연 그러면 그런 수급을 만들었던 것 자체가 어떤 결이냐 이거예요. 저는요, 제가 솔직히 이제 오늘 대표님 뵙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말을 하는데 가끔 댓글들 보면은 저 댓글 다 보거든요. 보면은 박현상 쟤는 나오면은 산업에 대한 뭔가 그렇죠. 자료를 크게 뭔가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한 어떤 분이 있더라고요. 들을 게 없다 해서 솔직히 제가 굉장히 우리는 자산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는데 그에 대한 얘기를 드려볼게요. 제가 여기 나와서 한 산업을 인덱스 보고 한번 1시간, 2시간 쏠게요. 그러면은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속성은요, 종목 추천이 돼버립니다. 그 산업을.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시장의 결은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시장의 결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그 산업을 내가 딥하게 스터디를 해서 세게 쌓아가지고 끝까지 들고 있을 만한 하기에는 매크로가 아직은 덮여 있습니다. 아직은 덮여 그러면 있어요. 뭐 우리가 혹자들이 말하는 수급 쏠림이 만들어낸 그렇죠. 지나친 과속과 감속과 맞아요. 부진이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드디어 먼저 나를 따르라. 저는 못해요, 그거를. 그리고 할 수 있는 분도 없을 거고, 어제는 나를 따르라 했으면 좋았었고, 오늘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뭡니까? 그럼 제가 오늘 방송 우리가 편하게 하는데 네. 원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BHI 한번 네. 차트를 한번 그쪽에서 볼까요? 보여주실까요? 이제 우리가 뭐 앞으로 원전이 어찌 될 거야 이런 것보다 우리가 이제 생존 전략을 한번 펴보죠. 그럼 만약에 어제 차트로 돌려셔서 네. 어제까지로만 네, 할게요. 어제 차트 하루 땡기면 되죠. 네. 그럼 이 자리에서 많은 투자가분들은 어떤 판단을 하는 거죠, 보통? 그냥 뭐 윗골이 달렸다. 네. 이게 시세를 이제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7,000원부터 끌고 오신 분이 있을 수도 네, 네. 있고, 8,000원 오신 분도 있고, 뭐 어제 뭐 만 원 왔다 해서 사신 네.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오늘 걸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여기 오늘은 우리 결과를 알기 때문에 어제 어땠거라는 거를 질문하면 좀 이상하니까. 뿅 이렇게 예, 되죠. 오늘 이제 내가 바빠가지고 뭐 아침에 좀 일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뭐 만약에 아침에 뭐 한 9,000원 깰 때 본 사람, 네. 9,000원 전후, 점심 때 본 사람, 그 다음에 지금 본 사람. 네. 지금 보시면 불벼락 떨어진 거죠. 그럼 이제 네. 이게 만약에 우리 또 차장님의 이제 초 VVIP 고객님이다.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어떻게 만약에 처방이라 그러면 그렇고 이런 거 어떻게 좀 이렇게 풀어야 될지. 일단 지금 장이 우리 여러분이 보실 거면은 오늘 장이 다 마감된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매매를 못 한다는 전제로 그렇죠. 이제 내일 그림을 이제 어떻게 내일 한다면 내일 양봉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제가 통화를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양봉 안 뜨면 손절 치시죠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손절. 네, 양봉 안 뜨면은요. 하루 정도 볼 때. 그래요. 예. 왜냐하면 냉정하시네요. 아니 근데 이거는 혹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기술적 분석이나 아니면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지금 오늘 5일선 이탈해서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마감을 했으면 이 부분이 감아놔야 돼요. 내일이라도. 예를 들어서 한 9,000, 한 3,400원까지 올려놓으면 좀 다른 얘기가 되는데 그럼 기다려 볼 만한데. 기다려면 하는데 안 되면은요. 지금 시장이요. 줄줄줄 셉니다. 줄줄줄. 이렇게 아니, 근데 했- 이제 또- 이렇게 했잖아요. 줄줄줄줄줄줄 세요. 어떤 분들은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주인데 네. 또 다음 주에 또 윤석열 대통령 미국 가가지고 네. 혹시나 원전에서 또 뭐 한꺼번에 풀어올까 싶으면 막연하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기대감이 있죠.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많이 기다려 봤거든요. 여러분 많이 기다려 봤지 않습니까?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그렇게 기다려가지고 성공한 적 몇 번이 되시는지. 생각해 기다리는 거는요. 실적 되고 내가 버틸 수 있고 비중이 작아야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릴 수 있는 거는요. 내가 내버려 둘 수 있는 정도의 1억 하지만 몇백만 원 정도 수준이면 기다려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이 주식이 조금 큰 작은 주식이라 치고 네. 만약에 뭐 한전 기술로 두산 에너빌리티로 만약에 본다면 두산 에너빌 차라리 낫죠. 차라리 이게 네. 종목마다 다른 거네. 지금 그럼요. 제가 잘했네요. 네, 그럼요. 이게 네. 왜냐면은 이게 BHI는요. 우리가 이제 매매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그림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아니죠, 다릅니까? 아니죠. 에너빌리티는 양봉이 지금 음봉이 감싸지 않은 상태고 BHI는 추세를 깨버렸지 않습니까? 5월선을 깼다. 네. 5월선이 기준으로 잡는 거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대적으로 추세가 아직 안 깼습니다. BHI는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뇌를 얘기를 해볼게요.
BHI는 두산이 먼저 두산 에너블리스가 오르고 한전기술이 오르는데 BHI 아직 안 올랐네? 나중에 사는 주식입니다. 원전 안에서도 매매할 때요. 대부분 그러지 근데 않나요? 이게 지금 BHI의 차트고 네. 4월 초부터 올랐고요. 두산을 보면 두산 같이 한번 볼까요? 두산. 예. 두산보다 거의 같이 움직였나요? 그러니까 그 일별로 봤을 때 네. 저희 관종을 켜놓고 같이 보잖아요. 네네네. 같이 보면은 그쪽 뭐 한전기술이든 저기 뭐야 두산 에너빌리티든 대장격으로 있는 종목들이 먼저 쏘면은 그 몇 시간 있다가 그때 이제 눈치 보다가 팍 쏘더라고요. 그게 아마도 이제 소위 이제 언론상에 어떻게 노출이 될지는 모르겠고요. 혹은 요즘 유튜브도 워낙 많으니까 네. 안 오른 원전주 이겁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쏠지도 모르겠고요. 혹은 뭐 텔레그램 방에서 이게 연관이 있다라고 회자가 됐을지도 모르겠고요. 결론적으로 물렸다 칠게요. 물렸는데도 그 섹터 안에 대장을 물려놔야지 내가 버틸 수 있는 거지. 늦게 출발한 놈을 물려 있으면은요. 네. 대장 다 가거나 그 다음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대장은 신고가가 왔는데 대장이 아는 종목들은 대장이 신고가 치더라도 마이너스 20%예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항상 같은 섹터 같은 테마 안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였죠? 제가 원전 저기 잠깐 대표님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한번 때려볼까요? 예. 그러면 제 화면 잡아주시면 이제 개별주 중에서 큰 거는 이제 한전기술은 거의 두산 에너빌리티랑 차트가 비슷하고요. 네, 네. 5월수 이탈하지 않았고 이제 개별주로 움직이면 G2파워 같은 경우는 네네. 거의 뭐 5월수는 좀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좀 세게 때렸고 오로비텍 같은 경우는 오로비텍은 그러면 이제 약간 한전기술처럼 5월수 이탈하지 않았네요. 근데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뭐 얘기해 주죠. 제 차트 잠깐 보여주시고요. 네. 이게 지금 서전기전입니다. 서전기전. 서전기전. 네. 얘도 원전 테마입니까? 네. 지금 잊혀졌잖아요. 아.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서전기준 차트는 별로 뭐 감흥이 없네요. 감흥이 없죠. 이거는 네. 그냥 잊혀졌던 겁니다, 아. 대표님. 그러니까 BHI는 잊혀지면 안 되죠. 주주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적어도 그 시대를 흔들고 테마를 움직일 때 새로운 종목들이 들어오고 빠지고 그러는데 잊혀지는 것들을 내가 물려서 손절 안 했을 때 테마주 기준입니다. 손절 안 했을 때 잊혀지는 것들을 내가 그 다음에 내 다음 주에 이제 방미가 있고 네. 있으니까는 7개째에서 잠깐 놓는 순간 시장에서 같이 잊혀지고 요새 약간 바이오 그런 거 있는데. 그렇죠. 많아요. 사실은 잊혀지고 바이오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는 것들은요 신규 상장 바이오들이 세게 가는 거지. 수급 물 안 탄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때가 안 탄 거. 때가 안 탄 수급.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희 방송이 진짜로 고퀄리티 방송이거든요. 왜냐면 종목을 찍는 게 아니고 종목을 보는 흐름을 저희가 대표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원전 나와서 좀 흥분을 했는데 이게 테마인지 산업인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규정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영업점에서 보고 매매를 해보고 뭐 해본 결과 그래요. 그 테마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물린 그 종목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정말로 굉장히 아쉬운 확률로 않는다면 그건 이제 마이너스 50%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시작했던 오늘장 첫 번째 꼭지 지수 흐름 쉬어가는가의 핵심은 지수가 쉬어가는 게 아니고 결정적으로 힘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남해 고속도로를 타다가 네네. 잠깐 3,000% 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조금 빨리 달려볼게요. 네네. 그 넷플릭스하고 테슬라 네네. 뭐 실적 발표 이제 이번 네네. 주부터 시작하는 네네. 이야기인데 우리가 혹시 뭐 체크해야 될 아이디어나 일단 인사이트? 이거죠. 그냥 화요일 날이 넷플릭스가 오늘 밤이죠. 일단 수요일 날 아침에 이제 그렇죠. 결과 나오겠죠. 오늘 그러니까 저희 이제 방송하고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넷플릭스를 바라보는 제 견해는요. 제가 매주 레포트를 보고 컨텐츠 주식을 보고 다 보실 겁니다. 보시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같은 주식의 변동성, 플럭추에이션은 넷플릭스랑 거의 비슷했거든요. 예. 비슷했기 때문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혹시나 보면 네. 여기 뭐 혹시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까? 일단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컨셉은 더 잘 나오냐 안 나오느냐. 그리고 구독자 수죠. 구독자 수가 이제 뉴스 보니까 200몇 명 이상 드러날 것이라는 기존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분기에 꽤 잘 나와가지고 작년 11월 때 잘 안 나왔고 지난 분기부터 잘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K 컨텐츠 효과 물론 좋습니다. 하는데 이 추세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수익성에 대한 추세가 구독자 수가 증가하는지 이게 확인이 되면 미국장에 세게 쏘겠죠. 그러면은 이제 요 며칠 이제 컨텐츠 웹툰만 한두 번 움직였지 컨텐츠 별로 안 움직였거든요. 네. 그러면은 컨텐츠가 넷플릭스 바를 받고 세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넷플릭스를 보는 게 중요하고 국내 주식 입장에서는 그리고 수요일 날 밤에는 테슬라가 있습니다. 테슬라. 네, 테슬라는 뭐 포인트는 그냥 그 IR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다음번에 가이던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기 중요할 것 같고. 주말에 하나 말 잘라 죄송한데 낚였어요. 왜요? 아 주말에 모 매체에서 속보 테슬라 전기 트럭 딱 나왔는데 기사는 없고 거의 후행 기사가 없네. 없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 언론에서 이름 많은데 차마 말은 못하겠고 뉴 땡땡인데 내가 정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 머스크의 약발이 안 먹히기 시작을 했어요. 아 어제 우수선 실패한 건 상관없죠? 네. 실패는 아니 발생 실패 연기한 아니고 거죠? 연기를 시킨 거고 네, 연기죠. 48시간 혹은 2, 3일 정도 후에 하겠다는 거니까는 그것 때문에 우주항공이 세게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우주항공 섹터 내에서는 그거에 대한 이벤트성은 없었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뭐 아직은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사이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게 그 GPT 또 네. 하겠다. 근데 사실 오늘 또 무너졌어요 또. 앨런 머스크 칩이 나도 아침에 잠깐 내심 야 너도 요새 좀 죽어있던 AI 한번 움직이나 그렇죠. 싶었던데 안 움직이는 눈도 거. 깜짝 안 예. 하던데.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 제가 장이 조금 힘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게 아, 그게 지금 AI 물리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엄청 많습니다. 지금 말이 안 나와서 그렇지 한 달 전에 계속 신나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네. 퍼즐을 맞추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빙이 네. 삼성폰, 애플폰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러면 구글의 바드보다 빙이 먼저 어떻게 네. 보면 뭐 AI 검색 엔진 되는 네. 거고, 뭐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또 이제 이름이 뭐였더라? X 뭐 하여튼 뭐 이런 네. 새로운 GPT, 이름 뭐 했는데 그런 이야기 하게 되면 어지간하면 옛날에 이제 AI 관련주들도 움직일 때 앨런은 그 얘기 장중에 나왔다 그러면 네. 웬만한 종목 한두 개는 상한가 쳤을 겁니다. 눈도 깜짝 안 해서 오늘 보니까 다 밀렸어요. 예. 그 플리토 정도만 잠깐 움직였어요. 플리토만 살짝 제가 플러스 잠깐 났거든요. 중간중간에 이용하는 네이버 번역기 뭐야 또 이름 생각 안 나네. 제가 가끔 구글 이용하거든요. 번역기요? 네이버 번역기 네이버 파고다는 아니고 뭐 있는데 팝하고? 팝하고 응, 팝하고? 네. 팝하고가 한국 거래소에서 그거 도입한다 하더라고요. 예. 한국 거래소에서 외국계 투자가 때문에 네, 이거 영문 공시를 우리나라 영문 공시 강화하기로 했죠. 네네. 그것 때문에 팝하고 도입한다고 그래서 살짝 봤습니다. 폴리토만 잠깐 움직이는 것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빼놓고는 지금 다 음봉이에요. 그럼 테슬라 실적 발표의 관전 포인트는 뭐 혹시 잘 나오면은 전기차죠, 전기차. 전기차? 예, 전기차 봐야 되는 거고. 지금 근데 요거랑 이따 얘기할 거 땡겨서 얘기를 할게요. 저는 좀 오늘 좀 재밌는 현상이 있었던 게 잘 생각해 보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뉴스를 봤더니 빵빵 터지는 거예요. IRA 관련 보조금 텍스 크레딧 받는 저기 그 차종을 발표를 했는데 네네네. 우리나라 거 없었잖아요. 아침에 지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이런 게 뭐 있나. 그래서 제가 다른 종목들을 찾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포드라든지 그죠? 다른 종목들을 찾아봤는데 미국에는 장수주는 안 빠진 거예요. 네, 그게 안 빠져요? 안 빠져.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만 빠진 겁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면 네. 이거예요. 아니 테슬라, 포드, 크라이슬러, 캐딜락, 뭐 GM 뭐 이런 게 들어왔는데 미국 거 빼는 건 다 빠진 거거든요, 그냥. 근데 원래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요? 첫 번째는 기대감이 원래 없었던 상태이기 때문이었다는 거고요. 혹시나 있었나? 없었죠. 원래 없지 않아요? 원래 없었어요. 없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래도 포함이 안 되는 다른 국가들의 다른 차종들 같은 경우도 주가는 올랐거든요. 그러면 한국하고 유럽차 거의 빠지지 않았어요?
안 빠졌습니다. 아니 그 명단에. 아니 그러니까 미국 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죠? 편하게. 예. 그냥 온리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배터리 부품이 50% 이상이 되는 북미에서 제조, 배터리 광물이 40% 이상이 되는 북미 또는 FTA 체결 국가에서 생산한 것이 조건이잖아요. 예. 7,500달러 텍스 크레딧이. 그 10개 차종을 발표했는데 미국 거고 다. 미국 거고. 3,750억 달러 했는데 이것도 다 미국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닛산 안 됐고 리비안 안 되고 다 안 됐습니다. BMW 안 됐고 다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네. 그러면 현대차 입장이에요. 제가 아침에 생각한 게. 그러면은 리비안 어떻게 됐지? 보니까 리비안 올랐어요. 아침에요. 아침 네. 기준으로. 아, 네. 그래서 미국에 확인했는데 리비안 올랐고 다 오르는 겁니다. 그럼 아무 영향 없겠네.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빼던데. 이게 저는 시장의 결이라는 거예요. 아, 시장이 결이. 시장이 그냥 거래 대금이 많아요, 대표님. 오, 엄청 많은데 그냥 뉴스만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뉴스로만 그냥. 이거 원래대로면 오늘 저기 현대차도 끝까지 밀렸거든요. 밀렸는데 이거 기아 차트입니다. 뭐 기아든 현대든 밀렸잖아요. 밀렸다가 양봉 나야 돼요, 사실은. 그게 상관없으니까. 상관없으니까. 왜냐면은 지금 시즌 뭡니까? 실적 발표 시즌이고 다음 주에 현대차 실적 발표하고 컨센 2조 8천억에서 3조까지 나올 것 같고 어차피 잘 나올 것 같으니까 IRA 끝났고 그럼 제대로 워킹해야 된다. 이게 지금 시장에 놀려. 지난주 금요일까지예요. 네. 근데 요거 뉴스 띡 하나 원래 포함이 안 됐었던 그러니까 원래 기대감이 없었던 거 하나 나온다 그래서 밀어버리고 자동차 부품줄 다 밀어버리고 근데 그다음 SL 하나 플러스 났더라고요. 저 부품줄 중에서는. 그러면, SL? 네. 예. 모비스 밀리긴 했고요. 간신히 수만 붙어 있는 거. 네. 아니 플러스 안 났네요. 5에 밀렸네. 그러니까는 저런 차트는 좀 좋은 차트입니까? 좀 지켜봐야죠. 아, 네. 일단 수만 붙어 있으니까 네. 매미처럼. 조금 옆으로 횡보하더니 빨리 신고가 내놔야 됩니다. 34,000원까지는. 그래야지 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좀 어떤 말씀인지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게 간단한 거예요. 간단. 어디 빼놓고 포모들 빼놓고는. 포모? 네. 그러면은 바로 포모로 넘어갈까요? 네. 포모로 가시죠. 예. 포스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죠. 오늘 화요일이니까 어제 아침에 포스코 그룹들이 그러니까 이름 바뀌고 나서 네. 저는 이제 포스코 강판이 포스코 스틸리온으로 바뀐 지 이게 드디어 주가로서 확인을 한 거죠. 그죠? 포스코 스틸리온.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그렇게 동반 20% 30%씩 쌓아대는데 네. 영업점에는 제 입장에 봤을 때 이게 과연 올바른 현상인가? 그래서 어제는 그 첫날에 그랬다 칠게요. 그리고 오늘 제가 온라인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이랑 통화를 몇 번 봤거든요. 네.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했는데요? 포스코 DX 들어가지고. 아, DX? 나는 포모가 싫습니다. 아, DX. 네. DX가 옛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죠? ICT. ICT? 네네. 아, ICT. 포스코 인터는 이제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막상 말이 되는 거냐, 대표님. 상사주만 돼요. 포스코 인터만. 포스코 인터만? 네. 아, 인터는 안 바꿨구나. 근데 주가는 어차피 같이 움직이죠. 같이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굳이 이제 논리로 설명되는 건, 그래. 어차피 광물 패권 싸움이 하고 있고. 아니, 잠깐. 제가 인터셉트에서 죄송한데. 그럼 LX 인터내셔널은 같이, 얘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조금을 너무 맛있잖아요. 네. 아, 그래서 포스코 포모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포스코 그룹 한 4-5개 중에서 네. 어떤 분은 포스코 오용제를 하더라고요, 드디어. 그런데 내 안에서 굳이 어제 오늘 급등이 이해할 만한 거는 인터 정도다, 저는. 왜냐면 상사 관련의 특성상 그 원자재 트레이딩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차피 광물 패권 전쟁이고 미국과 중국까지 싸우는 중이고 그러면 상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상사주들은 원래 실적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드디어 상사가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워렌 버핏이 일본 상사 관련주도 많이 샀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 대응을 한 거구나. 되는데 포스코 스틸리온 상한가, 포스코 스틸리온. 강판이죠. 그렇죠. 사명을 바꿔가지고 한참 찾았네. 네. 그러면은 이거를
대체 스틸리오는 누가 매매하는 걸까?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뭐 개인 사다 팔고요. 야,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모르겠네요. 네. 이게 제가 뭐냐면 인터내셔널은 딱 보여요. 이 돈 많은 개민들이에요. 개인 투자가고. 이건 그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경기만 볼게요. 포스코 DX. DX는 뭐 이것도 이건 약간 이게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섞여 있네요. 뭐 하자는 거지? 그냥 이거는 네. 거래 및 오르는 것을 쫓아가는 기존의 뭔가 그 투자자들이 쫓아간 겁니다, 그냥. 그러면은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말이 된다고 말씀하신 이제 포스코 인터 정도. 예. 인터내셔널은 그럼 뭐 만약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지 네. LX 말고. 근데 같이 빠지면 같이 빠지는 같이 거 아니에요? 빠집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그러니까 방송을 하는 제 입장에서 네. 논리가 형성되는 경우는 인터 정도라는 거지. 아 이제 예. 우리가 원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렇지만 다른 것들의 급등, 물론 어제 어제는요 중국에서 철강 생산량을 늘리지 않겠다라는 네. 그것도 나왔었고, 물론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면 현대제철은 보합이었거든요 어제. 아 현대제철. 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철강 업황으로 움직인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현대제철도 오늘은 조금 올랐는데 꾸역꾸역 가네요. 어제는 그냥 음봉이었고 보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뭔가 중소형 철강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이러려면은 철강 섹터가 드디어 도는 신호인가라고 했을 때는 그거 네. 아니라는 거죠. 아 그 정도는 아니다. 그거 아니고 그냥 포스코 포모 현상이 강하게 움직이니까 다른 중소형 철강주로 매기가 좀 쏠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게 일단 주가 측면에서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얘기를 할 거면 할 말 많습니다. 포스코는요, 포스코홀딩스는 나쁜 거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주가가 움직이는 걸 봤을 때는 제가 손님들한테 소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올해 그 개인 투자가 가장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가 요 포스코 홀딩스란 말이 있어요. 네, 맞아요. 예. 근데 포스코 홀딩스에 들어오는 수급 자체는 DX나 뭐 인터내셔널이나 이런 쪽보다는 되게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사거든요. 이 수급은 탄탄한 수급입니다.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럼 아까 포스코 ICT와 좀 비슷하게 스토리가 맞는 결인지 아니면 사실 이건 시세가 찍혀 보게 되면 30만 원 하던 게 45만 원이니까 4, 50% 올랐는데 네. 우리가 요새는 4, 50% 가지고 포모를 안 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만약에 좀 제가 볼 때는 수급 자체가 좀 스테이블한 것 같은데 뭐 포스코홀딩스 제가 실적 추정치 보니까는 1분기 컨센 이상 2분기도 거의 조 단위로 찍히더라고요. 근데 그 컨센이란 거는 결정적으로 아직은 소재가 반영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2분기부터 반영하겠다라는 게 레포트 일부였어요. 그러면은 뭐 그거 어떻게 반영하지? 그거는 추정치는 1분 실적 나오고 그 다음에 반영을 할 겁니다. 항상 분기 실적 나오고 그 다음에 탐방이 이루어질 때 반영을 하기 때문에. 미래 이익에 대한 반영을 하는 거. 그렇죠. 아, 우리 에코프로 이익 추정치 반영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포스코홀딩스는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하게 좀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는 꾸준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포스코 다 빠진다 이렇게 너무 크게 변동성이 크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저 만약에 매매한다면 저는 포스코 홀딩스 쪽으로 매매하는 게 가장 안정적일 것 같고. 근데 저기 좀 약간은 좀 걱정인 점은 오늘 포스코 DX든 뭐 이런 그런 종목들을 그 플러스 20%에 사서 종가에 손절을 칠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방지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그 장에서 조금 그래도 오늘 장중 이런 게 좀 나왔었어요. 장중에 이제 중국의 주요 지표가 발표됐는데 네. 여기 보니까 CN이 이제 중국이죠. 경제 성장률이 한 연간으로 5.1%, 5.1이 아닌데 여기 있네. 4.5%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예상치 컨센서스 4%보다 조금 잘 나왔다. 그래서 한번 연간을 한번 눌러볼까요? 그래, 조금 머리 좀 들었네. 자, 뭐 요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 화장품 관련주나 중국 관련주 좀 많이 움직였다. 네. 제가 사실 장중에 12시 반 정도에 방송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눈 감고 찍으라 그랬는데 혹시 인생 때를 당장 저 내일 아침에 확인해야 돼요. 혹시나 화장품이나 리오프닝에 대한 전략을 좀 세운다면 형님 어떤 전략을 세우시겠습니까? 화장품 리오프닝은요. 쉴 때 쉴 때 지루하게 횡보를 합니다. 지금까지 올해 내내 작년부터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쉬어서 내가 드디어 안 가는구나 해서 오늘 얘기입니다. 아침에 리오프닝 잘랐다는 분들도 꽤 있으셨어요. 안 움직인다고. 믿음이 부족하셨군요. 근데 그거를 저는요 믿음은요 주가가 준다 생각하거든요. 믿음을 안 주게 주가가 밀렸죠. 이게 자를 짤인가요? 물론 보기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이건 LG 생활건강이기 네. 때문에 화장품은 좀 다른 경우입니다. 그럼 왜냐면 대형 화장품은 워낙 많이 미리 이미 박살이 났어요. 그럼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여행주 볼까요? 하나투어? 네. 여행주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조금 잘라 해보죠. 네. 우리가 리오프닝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 화장품부터 그걸 보고 화장품하고 이렇게 여행하고 혹시 또 나눌까요? 여행해도 되고요. 그냥 LCC 하시죠, LCC. 여행이랑 그러면 LCC. 리오프닝이라 적지 말고 뭐 저가 항공사라고 적고 네. 또 이 정도면 되나요? 네, 이 정도만 하시죠. 카지노는 안 해야 돼. 어차피 카지노까지. 카지노까지. 네. 그럼 하나씩 좀 한번 전략이 조금 다르다는 네, 거죠? 다 다릅니다. 지금 그럼 화장품 뭐 띄워볼까요? 화장품 LG 생활건강. 엘사인가? 예, 이렇게 마감했어요. 네. 제가 오늘로 돌아가 볼게요. LG 생활건강이요. 예. 아침에 11시에 GDP 성장률 나오기 전에는 밀렸었습니다. 약했었어요? 네. 한 분봉으로 보실 수 있나요? 예. 밀렸었죠. 10시 반부터 움직였네, 네. 대략. 움직였고 조금 플러스 0.몇 %, 1% 하다가 따다닥 11시는 그때부터 뛴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반영할 수 있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거. 지표 보고 쏘는구나, 화장품은. 지표. 네, 11시에 발표했잖아요. 아까 GDP 발표된 거 보고. 11시에 발표했습니다, 정확하게. 예. GDP 발표된 거 보고. 네. 사실은 11시. 어제 생각은 이겁니다. 4.2나 4.3이 나오면은 과연 갈 수 있을까? 그죠? 왜냐면 중국 리오프닝 헷갈렸는데 그렇게 되죠. 그럼 이것도 원전처럼 하루짜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시장이 조금 결이 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면 오늘은 GDP 발표 잘 나온 거 효과로 오늘 쌌다고 칠게요. 네. 그 내일은요? 아니 큰일 났네. 근데 낮에 눈 감고 찍으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일은요? 그러니까 저 안 간다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 내일은 만약에 이거보다 네. 더 강한 뭔가 이슈가 나오면, 화장품보다 또 다른 이슈가 나오면 뭐가 있을까? 19일임. 내일 모르겠죠. 어쨌든 아침에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 겁나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갑자기 컨텐츠로 다 쏠려요. 예를 들어서. 설마. 아니 예를 들어서. 예. 혹은 에코프로가 다시 신고가를 쳐요. 그거는 오케이. 예. 예를 들어. 그러면 또 들어서. 그걸 쏠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1, 2% 음봉 살짝 나오는 거예요. 어제 기준 또 돌아가 볼게요, 대표님. 어제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아주 좋았죠. 엄청 좋았죠. 예. 오늘 다 2%씩 빠졌거든요. 어제 매도한 거니까 고객한테 요거 일단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기준으로. 효성 TNC인가? 그러니까 TNC요? 예. 그럼 고객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음 올랐는데 바로 팔아요? 이러는 거예요. 요즘은 대꾸복구가 있습니다. 이걸 파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했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봐봐요. 오늘 대표적인 화학주 안에서도 그러니까 리오프닝, 중국 성장률 하면 소비, 화학이잖아요. 화학 중에서 실적 최종치 제일 높은 두 놈입니다, 지금. 효성 TNC랑. 그렇죠. 네. 효성화학이랑. 근데 오늘 빠졌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화장품만 쌌다는 거예요, 오늘. 그냥. 화장품만 쌌다. 네. 예, 또 화장품은 내가 어찌 될지 모르겠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행 오늘 안 쌌잖아요. 여행은 조금 뭐 나쁘게 보신 이유라도 있나요? 아니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요. 안 쌌어. 이게 무슨 차트 보세요. 이게 어떻게 그럼 움직였다 할 수 있어요? 여행은 뭐 모두 투어고 이게 하나 투어고 몇 개 더 늦춰볼까요? 뭐 참 좋은 레저도 있을 거고 참 좋은 해랑 바깥 노랑풍선도 있을 거고 롯데관광도 있을 거고 롯데관광 여행이 맞습니까? 면세점 카지노죠. 카지노입니까? 예. 그럼 롯데는 안 쳐. 아무튼 그럼 여행주는 아직 그림이 아무것도 그냥 시장에서 제가 보기엔 이렇게 여행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시장에서 안 쳐다보는 거지.
인천공항 바글바글 하다는데 다 개별 여행 그러니까 다니시는 오늘 뉴스 보니까는 이거예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중국이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노동절 연휴거든요. 네, 그렇죠. 예, 연휴인데 그때 관광지 랭킹 3위가 서울입니다. 아마 무지 쏟아져 올 겁니다. 이미 주말에 제가 명동에 갔었는데 바글바글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본사가 명동에 아, 그쵸.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매일 제가 탐방을 보냅니다. 친구들한테 어떠니 근데 예전만큼 아니다라는 거긴 하긴 하더라고요. 아, 뭐 그렇긴 예. 해요. 예. 근데 지금은 어찌됐든 5월 달에 있을 중국 연휴에 대비한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시기거든요, 대표님. 그죠? 맞잖아요. 근데 4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 중국인들이 눈에 오는 거를 보고 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요. 여행주는 조금 화장품보다는 조금 낮게 보시는 거. 왜냐하면 최근에 낮게 본다는 게 아니고 여행에 대한 최근에 시장의 그 레포트 네. 산업 분석이 없었어요 거의. 아. 여행은 없었고 화장품은요 지난주부터 한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화장품. 예, 그 이건 뭐예요? 관심입니다. 관심. 한국 콜마 같은 거는 그림이 좀 좋아 보여서. 좋죠. 요거는 차트가 이렇게 쭉. 요런 차트는 좋아하십니까? 아유 좋죠. 이건 좋은 거죠. 그럼 화장품 중에서도 차트 이쁜 거 골라 이게. 클리오 봐야죠. 클리오. 아, 화장품. 클리오 예. 좋아하십니까? 아, 이런 차트 이렇게 추세가 살아 있는 거. 예, 오늘 세우잖아요. 어, 빠지다가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거 뭐, 보고. 어쨌든 면세점은 그러면 아니 저가항공사? 그러니까 LCC네요? LCC는요. 네. 뭐 진에어, 제주항공, 그러니까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실적 추정치보다 덜 나올 것 같다. 왜냐면 임금, 아, 직원들 인근 임금. 올라서. 유가 많이 올랐죠 최근에. 유가에 좀 예. 올랐죠. 그것 때문에 기존에 생각했던 컨센서스보다 덜 나올 것 같다라는 기사들이 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한 가지. TVA는 다른 경우입니다. 아, 요거는 왜 요건 다릅니까? TVA는 커버가 없어요. 아, 커버가 없어서. 커버가 없어요. 그런 거 이제 듣고 싶은 거죠. 예, 커버가 TVA는 없습니다. 다른 거랍니다, 예, 예. 여러분들. 커버가 없습니다. 오히려 커버되는 것들은 어. 오히려 이제 그런 실적이라든지 그런 베이스에 그 뉴스 플로우에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럼 TVA 항공도 커버가 없겠네. 그러니까 커버 없죠. 예. 혹시 에어부산은요? 에어부산도 못 봤습니다. 제가. 좀 자잘한 예. 애들은 에어부산 에어부산은 한 군데 몇 군데 있습니다. 에어부산. 가끔 NR 정도 있으니까. 낫 네이트 그 몇 가격 개. 필요 없이 이제 네. 팩트만 공유하는 거. NR 말씀하시는 거고. 근데 말씀하신 거는 진에어라든지 제주항공 같은 제주항공, 경우는 흑자긴 한데 생각보다 컨셉이 좀 그렇죠. 낮지 않을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손이 안 나가는 거죠. 사실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또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에 결론은 제 생각하는 뭔가 오늘 GDP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죠. 네네. 나온 거고 그 지금 리오프닝으로 오늘 화장품으로 잠깐 돌린 거예요 시장이. 그런데 내일도 만약에 LCC가 움직이고 혹은 여행이 움직이고 그러면은 리오프닝이 도는 겁니다. 이제 그의 말은 이제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가 처음에 시작했던 약간 컨디션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오늘의 주도주가 오늘의 양봉이 내일의 양봉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 방송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만약에 요럴 때 뭐지 필요한 조언 같은 게 있나요? 뭐 아예 쉬어라 아니면은 평소보다 베팅을 낮게 해라. 평소보다 베팅을 낮게 하는 게 맞아요. 100만 원 사던 거면 한 50만 원만 사라. 그렇죠. 혹은 두 번 사야죠. 두 번, 세 번. 아, 두 번, 세 번. 나눠서. 결국 갈 섹터는 또 며칠 쉬었다 다시 가니까. 카지노도 한번 잠깐 그냥 같이 볼까요? 카지노 오늘 좀 올랐습니다. 예. 여기 GKL의 차트고요. 네. 하도 모님이 용산 드래곤 시티를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가보고 싶네. 그 모님 저도 압니다. 네, 그 모님이죠. 하도 말씀하셔가지고. 이 모님. 이 카지노는 이게 차트는 화장품보다는 안 좋네요. 보기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아 그냥 저는 이쪽은요 나중에 갈 것 같은데. 그거 여행주 같은 차트인데 보니까. 비슷합니다. 갈 것 같은데 지금은 뭔가 이제 다른 섹터를 팔고 이쪽으로 옮겨야 연수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의 수준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다 안 좋은 이야기 마셔가지고 요거까지 좀 볼게요. 네. 반도체 소부장 조정 버려? 아니면 줍이란 단어는 이제 줍이라고 적어봤는데 반도체 어떻게 할게요? 요거는 어떻게 할게는 단어가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 잘 보고 계십니다. 반도체요. 예. 저 오늘 삼성전자 밑에서 올려 치더라고요. 빼다가. 그런데 다른 소부장들은 안 움직여요 지금. 저기 지난주에 하나 마이크론 이런 거 네. 많이 갔었잖아요. 많이 갔는데 지금 보시죠. 지금 계속 밀립니다 지금. 이게 지금 막상 고점이 18,000원대 되잖아요. 네. 지금 16,000원이에요. 벌써 10%더 빠진 거. 10% 물린 거. 이거 지금 차트 보면 물린 거 없잖아요. 오늘 장중에 장막판에 SNST 오늘 10%나 빠져버렸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잡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뉴스 뭐 다 봤어요. 보면은 비메모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EUV 공정. 그중에서 기관이 갑자기 팔아버렸네. 이게 종목이 나쁘다기보다는요. 네. 시장이 살짝 조정받을 것 같으니까 일단 많이 오른 거 때리는 거예요. 오늘 종목들이 굉장히 추세가 좋았던 종목들 있잖아요. 예. 많이 올랐던 것들이 갑작스럽게 무너진 것 많이 생겼어요, 오늘.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갑자기 투신이 7만 5천 주, 연기금 5만 4천 주 때려가지고 네. 지금 11만 주 개인 투자자분들 10%가 물렸어요. 네. 이 어차피 신고가 종목인데. 네. 그러니까 저도 뭐 비메모리는 계속 보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리 업황이 좋아도 투자가분 입장에서 잔고가 갑자기 10%가 손실이 나버리면, 이거 만약에 비중 실었으면 되게 짜증나는 거거든요. 그럼 비중을 우리 차장님의 VVIP 고객님이 몰래 네. 이거 실었고 이분이 계좌가 망가지면 이제 본업에 영향이 있다고 쳤을 그럼 안 때 되죠. 너무 이제 극단적인 전제인가? 그런 거 아니라 그래도 그런 만약에 SNS 때 우리가 대부분 이제 EUV 관련해서 원탑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뭐 갖고 계신 분도 있을 수가 있고 너무 올라서 좀 기다리신 분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만약에 뭐 종목에 대한 대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조심스럽겠지만은 이게 종목 한번 조금 나라면 이런 게 좀 어떻겠냐 해서 주신다면 SNS 텍은요, 네. 재무제표 그 FM 가이드 컨센서스 보면은요, 컨센이 연 단위로 2~3배씩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요. 입추전치. 네. 약간 그러면은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네. 혼자 가만히 보면 이것도 시가총액 1조 원의 벽에 부딪혔나 싶은 생각도 들고 가끔 보면 준비되신 말씀 주세요. 이게 시가총액이 꼭 그런 건 아닌데 딱 지금 9,600억 그러니까 5만 원 전후가 딱 1조 원이었는데 희한하게 이런 게 좀 있더라. 옛날에 SM이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준비되셨나요? 네. 아. 저 화면 보시면은요, SNS 텍 분기 추정치인데 올해 160억 보이시죠? 그러니까 작년 160억, 올해 360억, 24년 900억이에요. 물론 추정하는 게 굉장히 좀 작은 곳에서 몇 군데에서 했을 겁니다. 그죠? 그만큼 실적 추정치를 굉장히 세게 본다. 그러니까는 많이 올랐겠죠. 대장주니까는. 그죠? 네. 그러면은 이런 경험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한번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지면은 아시죠, 대표님? 무너졌다가 한번 쌍봉 치고 무너집니다. 저거 전고점 한번 트라이를 해요. 아, 그 원 고점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반등 나올 때 줄이시주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 줄이라고? 네, 반등 나올 때. 왜냐면 반등 나와서 전고점 부근에 달랑달랑 거리잖아요. 그럼 여기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한 4만 8, 9천 원 최근 기준으로? 그렇죠. 4만 5만 원대 초중반대 초반대에서 올려치면은 그때 한번 좀 줄여보자. 왜냐면은 지금 3번 두들긴다는 얘기거든. 그 자리를. 아, 3번. 네, 3번 두들기면은 한 번은 뭐 경험적인 물론 그때 시향을 좀 보긴 봐야겠지만은 그때 3번째에는 굉장히 강력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3번 두들길 때는. 그러니까는 물론 1번 줄여놓으면은 들고 가기 더 편하잖아요. 지금 저한테까지 전화로 물어봤을 정도면 비중 높다는 얘기고요. 비중 높다는 얘기는 제 입장에서는 오래 들고 가게 하고 싶으면은요 비중을 줄이는 게 가장 적경입니다. 네. 시간이 조금 초과됐는데 SNS 텍과 함께 같이 올라간 주식 중에 FST, 하나가 네. FST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친구는 보니까 벌써부터 흘러내렸더라고요. 이게 28,000원 찍고 지금 24,000원이면 주당 4,000원 정도면 벌써 15% 정도 됩니까?
많이 빠졌죠. 이거 그러니까 버티는 이렇게 투자가분들이 뭐 어차피 조금 버텨보다가 오늘 또 훅 때려버리니까. 일단 요즘은 이제 워낙 그 뭔가 그 산업에 뭐라 그럴까요, 대표님? 산업에 굉장히 그 스터디가 되신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제가 얘기하기 네, 좀 네. 조심스러운 건 있는데 제가 본 기사란 이런 걸 봤을 때는 수율은 잡혔는데 그 삼성에서 도입하는 시기가 문제 중이다. 지금까지 시황이 그래요. 그러니까는 언제 도입할지를 아는 시점이 중요하겠죠. 그죠? 근데 그거는 누가 알겠습니까? 삼성이 도입하는 시점이니까 그거는 아마도 회사에서 얘기를 안 할 겁니다. 도입할 때까지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가에는 흘러내릴 겁니다. 그죠? 그러면 뭐 관리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계속 공매도는 치고 있고 나쁜 예. 놈들. 아 예. 그냥 편하게 연기금은 팔고 있고. 편하게요. 어쨌든 기술력이 있는 회사잖아요. 이게 SNS텍이 저희 4년 전, 5년 전에 매매했던 회사입니다. 예, 그때 이제 UV 공정에 들어가는 드디어 만든다. 펠리클. 펠리클 만든다. 포토 마스크 위에 있는 들어가서 네, 만든다 이런 거 네. 했잖아요. 근데 드디어 만든 거예요. 수율도 잡았고. 드디어 이제 그게 수익화되는 과정이 몇 년 후에 나온 겁니다. 그 과실을 그냥 버리긴 저는 아까워요. 저도 알아요. 이거 하셨던 분 다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더라도 지금 기술적으로 보고 뭐 했을 때는 SNS텍이 좀 더 강하잖아요. FST보다는. 네. 그러니까는 SNS텍으로 좀 더 집중하자라는 거 말씀을 드릴 것 같고 FST를 여쭤보시면 돼요. 아. 네, 여쭤보시면. 그리고 SNS텍만 몰빵이다. 그러면은 조금 반등시 좀 줄여보자. 왜냐하면 오늘 시장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주식을 다 버리기도 이상한 거고 아마도 일부 많이 주식을 들고 있으신 분들이 장이 좀 이거 밀릴 것 같다 해가지고 위에 있는 종목들을 좀 약간은 성금화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종목들에 예. 최근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뉴스 팔로를 통해 가지고 뭐 신용 잔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많이 나온 중에 하나가 공매도 잔고 금액 역대 최고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많이 나오죠. 예. 그럼 혹시나 이제 요거 아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런 비슷한 패턴이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종목에 나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뭐 조금 저희가 1시간 좀 넘었는데 이게 제가 봐도 만약에 갖고 있었다면 되게 황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오늘은 되게 짜증나는 날이에요. 한 번 올랐다가 10% 올랐다가 2주 동안 행보하다가 네. 또 한 번 올랐다가 행보했는데 한 번도 그렇게 10% 이상 빠진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5만 원 팔려고 했겠지. 네, 네. 사람 심리가. 앞에 그래도 5잔 한번 보고자. 네. 그럼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딱 얻어맞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황당하죠. 황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에 순응하라. 그렇죠. 이게 지금은요 무조건 순응해야 됩니다. 이게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세 순응하는 거는 추세를 깨거나 그러면은 다 파는 거 아니죠. 그 얼마나 오랜 기간 들고 있으셨습니까? 그러니까 100주 있으면 20주든 조금만 줄여보면 마음이 달라진대요. 마음이 진짜 달라져요. 그러니까 좀 불안하면 포지션을 좀 줄여놓고 조금만. 기다리라. 예. 그 올라갈 때 더 불타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시간은 다 됐는데 그게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정말 투자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겪으신 내용 같아요. 저도 오늘 사실 낮에 그런 이슈가 조금 있었어요. 그걸 되게 많이 피력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준비한 시간은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예. 근데 제가 오늘 차장님하고 1시간 동안 쭉 해봤는데요. 네. 시라고 말하는 게 오늘 시야가 장 찐시장의 마지막 한 줄 키워드를 만약에 주신다면 네. 아직은 안 끝났답니다. 아직은 안 네. 끝났다. 지금 직원들이랑도 마지막에 잠깐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느낌적으로 주식 팔아야 되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시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죠. 전체. 근데 왜냐면 그거는 도망가야 됩니다. 바스켓 전체에 대한 이야기. 예, 주식 그런데 비중에 대한 이야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일부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위에 있는 종목들의 약간 과매수성 종목들의 일종의 좀 현금화가 살짝 진행된 것 같고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이럴 때는 바로 끝나진 않고 시장이 조금 더 올려치고 조금 더 광기에 있고 그 후에 옆으로 횡보하다가 끝납니다. 근데 지금 횡보 안 했잖아요. 저희 아까 차트 봤잖아요. 추세가 좋았으니까 일종의 좀 이것도 시장의 과정이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아직은 괜찮으니까는 좀 내일 시장 같이 잘 대응해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화요일 날 찐시장 박혜상 차장님하고 1시간 동안 긴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포모 현상에 대한 이면에는 소외감과 열강이 함께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포모를 즐길 수도 있겠지만은 포모 현상이 생겼다는 것은 그 누군가 어디 섹터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하락 변동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리스크 관리 우선 하시면서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베이장의 그 20년 노하우를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그 회원들 밴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고 답하기 또 종목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답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항상 또 제가 피드백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저녁에 라이브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이제 시황 설명을 합니다. 현재 시황에 따라서 어떤 작전으로 해야 되는지 횡례는 강당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신공각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매도 기법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제가 거기에 맞게 시황에 맞게 제가 작전을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4가지 기법만 잘 활용하면은 이제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당 기법, 신고가 기법이 유리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률 한 80% 정도까지 벤처마켓 하니까 수익이 나니까 신기하다. 그리고 주식하는 재미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행주나 테마주들은 한두 번 수익 낼 수 있지만은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량주를 매매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은 자기 홀로 서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